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오쇼TV 김인순입니다. 클라우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클라우드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데이터 센터의 IT 자원을 가상화, 자동화하는 기반 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 몇 년 전과 달리 전 산업군에서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 IT가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직관적인 사례입니다. 오늘 델 테크놀로지스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그리고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스의 조용로 전무님, 정상엽 산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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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조 전무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델 테크놀로지스에서 프리세일즈 담당하고 있는 조용로입니다. 저는 통신, 제조, 그리고 웹텍 고객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사무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델 테크놀로지스의 금융사업본부에서 프리세일즈로 근무하고 있는 정상엽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웨비나는 50분간 발표가 이어지고요. 10분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요.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질문과 설문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하이퍼 컨버지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 조 전무님과 함께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가 핵심인데요. 클라우드 사용자 요즘 많이 있기도 한데 어떤 내용들을 우려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앞에 말씀 주신 것처럼 클라우드는 이미 대세이고 모든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네. 사용하길 원하고 있고요. 그러면 앞에 사용했던 클라우드 사용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우려사항이 있었는지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클라우드 사용자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검토했고 또 적용해서 사용해 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비용 효과라기보다는 네트워크 비용이 굉장히 크게 많이 발생을 했고요. 네. 이제 그 부분은 아무래도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게 나의 데이터 센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한 데이터 비용이 많다라는 부분이고 생각보다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만큼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성능적으로는 충분한 어떤 대가를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어떤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글로벌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 개인 데이터 보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가별 어떤 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모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획일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나의 데이터 센터 자원을 클라우드화해서 사용하면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즉시 해결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기술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좀 더 현실화해서 사용해 보자라는 거고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업무별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근본적으로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기업이나 기관들이 이미 이제 클라우드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불편한 점도 나타나고 맞습니다. 있고 이거를 이제 개선하려는 네.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그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필요 조건은 어떤 게 있나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이상향이긴 하지만 저희가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어플리케이션이 어느 위치에서나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제외받지 않고 돌아갈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를 위해서는 물리적인 어떤 예전에 제가 이제 영어 번역으로는 파편화라고 했지만은 사일로라고 하는 말로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의 어플리케이션이 항상
정해진 자원에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내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부분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어떤 첫 번째 필요 조건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 소프트웨어 케이블링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대로 하드웨어 케이블링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IT 자원이 아니라 좀 더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IT 자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이 근간이 되어야 향후 자동화에도 충분히 유연히 대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표준화라고 했는데 네. 앞에 이제 쉐어드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X86 서버를 어떤 표준화해서 사용해야지만 실제로 가상화하고 자동화하는데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물론 표준화하지 않더라도 가상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두 대의 서버가 아니라 어떤 IT 자원 풀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화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지만 비용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제 네 번째는 가상화. 당연히 모든 것들을 다 가상화해야겠죠. 데이터 센터의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모두 다 가상화해야겠고 네. 최근에는 컨테이너라고 하는 기술까지도 이 부분에서는 수용이 되어야 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구성 요소들을 가상화하되 결국은 자동화되어야 하지만 신속하게 클라우드처럼 몇 번의 클릭만으로 어떤 나의 IT 자원을 할당받고 또 운영 관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필요 조건은 적어도 이 5가지 이상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죠? 그럼요. 엄청 네. 유명한 영화였죠. 네. 네, 벌써 개봉한 지 이제 10년이 그 10년이나 지났나요? 지난 네. 영화가 된 거고요.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바타라는 영화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또 지금의 영화 산업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했던 영화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아바타를 만들었던 제임스 카메론 어떤 그 감독의 말을 빌리자면 2009년도에 개봉을 했지만 실질적인 시나리오 집필은 94년도에 완성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94년도에 시나리오 집필을 해서 2009년까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기다린 거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시기를 기다린 거다. 그렇죠. 네. 시나리오를 완성해 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완성되는 데까지 저 많은 시간 동안을 기다린 부분이고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는 충분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르익은 기술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라는 개념이 사실 네.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렇죠. 아바타처럼 이제는 맞습니다. 이제 이 기술을 네. 실제 적용해서 네. 쓸 수 있을 맞습니다. 정도로 됐다 이런 네. 말씀 하시고 싶었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무엇인가요? 좀 어렵고도 쉽고도 좀 어려운 기술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처음 얘기 나온 게 약 한 6, 7년 전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전략적인 부분이 강했던 어떤 방향성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 뒷받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하드웨어로부터 어떤 그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분리해서 가상화 기능들을 사용해서 컴퓨터, 스토리지, 네트워크 기능들을 가상화 자원을 만드는 것이고 이러한 IT 요소들을 충분히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자동화된 운영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IT 자원을 손으로 가상화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클라우드처럼 정말 한 번, 두 번의 클릭만으로 이런 것들을 할당받고 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서버 운영 담당자 따로, 스토리지 운영자 담당자 따로 이게 아니라 전체를 포괄해서 볼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운영을 자동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개념적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은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군요. 네. 주요 특징도 알아볼까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제가 표준화를 뽑았습니다. 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 대, 두 대의 서버를 가상화하고 자원을 풀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데이터 센터를 가상화하고 자동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드웨어의 표준화,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API의 표준화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 뒷부분에 설명드리는 자동화라고 하는 부분과도 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가상화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모든 컴퓨팅 자원들을 가상화해야 되는 것이고 최근에는 컨테이너라고 하는 부분도 이 요소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자동화라고 하는 부분 앞에 계속 제가 중요하다고 언급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들, API들을 이용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기법을 제공해야 되는 거고요. 또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운영 자동화뿐만 아니라 고객의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할 수 있는 템플릿,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일련의 작업으로 엮을 수 있는 것들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이제 통합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의 우리의 관리의 어떤 지표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에 집착돼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피지컬하게 연동돼 있다라고 하면 앞에 설명드린 모든 자원들이 지금 가상화된 상태에서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지표는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고 최근에 빅데이터나 AI들이 어떤 기술들이 보편화되면서는 이 관리 기능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장애 예측이 가능해야겠고 좀 더 자동화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 네 가지 요소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으면 사실 확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덤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네. 클라우드의 어떤 IT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적시적소에 빠르게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가상화와 자동화가 되어 있으면 확장성은 정말 빠르고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안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최근에 데이터 센터 내에서도 여러 보안 사고가 있지만 사실 가상화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컨트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안이 더욱더 중요한 시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네트워크 기능의 어떤 가상화가 보안 기능을 충실히 따라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런 보안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의 구조, 아키텍처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앞에 설명드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계층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인프라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스토리지, 컴퓨터, 네트워크 계층이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이 하드웨어적인 레이어가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통제가 된다는 것이고요. 네. 그 위에 이제 제어 계층, 운영 계층, 마지막으로 자동화되어 있어서 유저한테는 자동화된 이 모든 가상화 요소들을 자동적으로 할당을 해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특별히 스토리지 계층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통합 스토리지와 하이퍼 컨버지드 영역을 분리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외장 스토리지 외에도 하이퍼 컨버지드라고 해서 최근에 컴퓨터와 스토리지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뒤에 설명드리는 HCI들이 이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컴퓨터 영역에서는 당연히 이제 가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퍼버저를 사용하지만 베어메탈은 이제 전체 피지컬한 서버를 사용하는 영역들도 관리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좀 네트워크 계층이 좀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가상화라고 하는 부분을 크게 언더레이나 오버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언더레이라 하면 이제 네트워크 장비들도 서버 가상화처럼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상화해서 사용하는 피지컬한 영역이 언더레이라고 하면 네. 오버레이라고 하면 네트워크 기능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나눈 영역이 되겠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을 가상화로 관리하고 자동화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근본적인 SDDC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컴퓨터 레이어부터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
서버 가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화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사실 x86 서버라고 하는 게 이제 대세이고 네. 사실 가상화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더 이상 어떤 새로운 부분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가상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정성이 있는 가상화, 자동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R&D,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가상화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 기술이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안정성이 기반이 된 자동화이어야지만 미션 크리티컬한 데이터 센터에서도 가상화 클라우드를 가는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스토리지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가 있나요? 네,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은 서버 가상화는 굉장히 익숙한데 저희가 스토리지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가상화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네. 우리가 일반적인 x86 서버에서 내장 디스크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OS 영역을 주로 이제 사용했다라고 하면 최근에 SSD가 굉장히 고성능으로 대용량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를 활용하면 스토리지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성능과 용량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스토리지 기능을 구현해서 여러 대의 x86 서버를 가지고도 스토리지 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서버 가상화에 어떻게 보면 종속적으로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네. 서버 가상화 기술이 모두 VM에만 제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외의 가상화 기술에는 VxFlex OS라고 하는 스토리지 가상화 솔루션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물론 VM웨어 환경일 경우에는 vSAN이라고 하는 스토리지 가상화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베어메탈이라고 하는 그냥 리눅스 서버나 KVM, 하이퍼V 이런 환경에서는 VxFlex OS를 가지고 충분히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폭넓은 스토리지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버 그리고 스토리지까지 가상화했는데 이제 네. 네트워크를 가상화할 차례네요. 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에 네트워크.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네트워크 네트워크이죠. 분야이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정의라고 먼저 보시면 서버를 가상화했을 때 우리가 하이퍼바이저라는 어떤 중간 레이어를 두고 서버를 가상화했습니다. 이제 네트워크도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피지컬 네트워크의 하이퍼바이저 가상화 레이어를 두고 그 위에 네트워크 기능들을 가상화해서 사용하는 것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네. 앞에 제가 설명드린 언더레이 또는 오버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어떤 네트워크 기능을 가상화할 거냐 아니면 그 네트워크의 L2 이상의 레이어들을 가상화해서 쓸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두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겠고요. 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의 기능이라고 하는 어떤 스위치 기능, 라우터, 방화벽, 그다음에 로드 밸런서 부분들을 기능적으로 가상화하는 부분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 기능들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 카탈로그를 제공하고 또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자동화해서 실제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를 하기 위해서는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부분들을 모두 다 자동으로 엮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네트워크도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서버를 가상화했고요. 그다음에 스토리지 가상화했고 네트워크까지 가상화했습니다. 네.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가 된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우리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의 어떤 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인터페이스와 워크플로우와 또 연동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언뜻 보기에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우리 뭐 간단하게 복잡하네요. 험난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완성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가상화, 자동화 기능에 물론 제공해 드려야 되고요. 이를 뒷받침하는 하드웨어까지를 같이 포괄적으로 감안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를 저희가 그리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VMware와 함께 저희가 같이 설계하고 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Mware는 가상화와 자동화에 전문화된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이고요. 네.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의 하드웨어는 델 EMC의 파워 엣지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동의 설계와 검증 단계를 통해서 제품 출시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드웨어 따로 소프트웨어 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단일 컨택 포인트의 기술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따로 하드웨어 따로가 아니고, 고객은 델 테크놀로지스 하나만 보시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의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최적화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조합해서 그렇죠. 제공할 수 있는 맞습니다. 벤더가 되는 거네요. 예. 네.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물론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근간이 되는 것은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보면 타이틀리 커플된 부분이 바로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좀 더 기술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기본이 되는 하드웨어 플랫폼은 뒤에 설명드릴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의 VX 레일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되는 부분은 바로 VMware의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을 좀 보자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매니저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요. 네. 이는 우리가 앞에 설명드린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더라도 SDDC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패치라든지 업그레이드라든지 버전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자동화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SDDC 매니저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클라우드 빌더를 통해서 구축, 배포를 자동화함으로써 어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제공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VX 레일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의 기본적인 자동화와 라이프사이클 관리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를 포함해서 SDDC 매니저가 이러한 역할들을 같이 해주게 됩니다. 또 하나 요소가 바로 네트워크적인 부분인데, 실제로 보면 VX 레일의 하드웨어와 물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가 있지만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네트워크 구성 관리를 자동화해 줄 수 있는 스마트 패브릭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설명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이지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완벽히 통합된 모델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알아야 되고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통합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가 바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엔드 투 엔드로 정말 패치 업그레이드부터 자동화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를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효과가 있어야 도입을 하겠죠. 그렇죠. 네. 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저희가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로만 되어 있는 것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밀결합된 어떤 통합된 제품이어야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구축 시간이라든지 배포들이 자동화되어서 빠르게 구축될 수 있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엔터프라이즈 IT의 위험 요소를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매우 어렵고 복잡한 기술들입니다. 하지만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는
이런 엔터프라이즈 IT에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검증된 아키텍처와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특별히 TCO라고 하는 부분도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용 제품을 도입했을 때 굉장히 많은 라이센스 비용이 부담된다라고 하시겠지만 네. 클라우드를 직접 만들고 내가 직접 운영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에는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적은 TCO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 이제 고객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네. 좀 궁금한데요. 좀 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는 먼저 핀테크와 클라우드의 가장 선두주자인 바로 금융권에서도 스마트 뱅킹을 위해서 저희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셨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고객이 금융이라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원하는 고객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전략과 제품이 고객의 어떤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빠르게 구축하셨고 비용 절감 역시 효과를 보셨습니다. 네. 제조 쪽 사례도 있죠? 네. 스마트 뱅킹 못지않게 또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IoT 등으로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 분석, AI들을 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업무에도 저희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구축한 사례가 되겠고요. 일반적인 어떤 제조 환경에서 클라우드라 하면 조금 동떨어질 수 있겠으나 이제 분석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분석 클라우드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기반이 되는 SDDC를 저희와 함께 구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고 이렇게 알아봤는데 총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는 바로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의 전략과 비전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 당장 구축할 수 있고 디플로이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를 만드신다라고 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고요. 전 시간에 설명드린 멀티 클라우드를 위한 전초가 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지금 바로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는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클릭 한 번만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상무님, 클라우드 시대에 왜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라는 걸 고민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앞서 진행했던 조영로 전무님의 클라우드 전략 및 메시지가 잘 전달됐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반 인프라를 구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왜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HCI라는 기반 인프라스트럭처가 가장 효과적인 부분으로 검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 HCI가 가장 기반 인프라로 지금 등단하고 있는 배경에는 마켓의 다이나믹스, 즉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의 변동성의 신속성과 유연함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비가 HCI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로 혁신의 시대입니다.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제공된 애플리케이션보다 향후 5년간 제공될 애플리케이션의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규모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지형의 변동도 보일 수 있는데요. 기존의 소비자들이 공급자가 제공해 주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공급자 주도의 시장에서 이제는 손쉽게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변경하는, 즉 애플리케이션을 소비하기 시작하는 사용자 주도의 시장으로 변경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서비스의 사이클이 이제 변동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매우 정형화되어 있고 한 번 제공을 시작하면
매우 장기간에 걸쳐서 제공되는 어떤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매우 오랫동안 제공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및 서비스 담당자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철저한 분석과 설계를 마친 뒤에 구축과 운영을 하는 이런 사이클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때는 서비스의 가용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숙련된 담당자에 의한 최고의 안정성과 최적화의 역정을 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전통적 서비스 모델의 특성에는 맞는 매우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혁신 비즈니스 모델은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과 시행착오 기반의 다양한 시도가 불가피한 시장입니다. 다양한 서비스 시도를 해야만 하는 비즈니스 부서는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신속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혹은 수정을 요구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 요청을 받은 애플리케이션 개발 부서는 개발, 테스트, 그리고 실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자원을 IT 부서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서비스 모델이 성공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급격한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장 또한 요구를 하게 되죠. 이 요청을 받은 인프라스트럭처 부서는 기존의 워크로드, 즉 안정성, 보안, 경제성을 위주로 하는 기존의 워크로드와 타임 투 마켓, 즉 시장 적시성, 그리고 혁신성, 확장성을 위주로 하는 판이하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워크로드를 동시에 수용해야 하는 극복 과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IT 인프라스트럭처 부서는 매우 많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3티어 아키텍처의 운용은 물론이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좀 전에 소개된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스토리지,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HI 시스템,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공급자에 의해서 관리되는 데이터 센터 매니지드 시스템,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다양한 해결 방법을 이 워크로드의 수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불행하게도 이 과정에서 이제 인원 충원이 되는 경우도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복잡한데 충원은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네. 혁신 서비스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느 한 분, 안 힘든 분이 없겠지만, 인프라스트럭처 담당자 이분들도 요새 같은 표현으로 극한 직업에 종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취한 여러 가지의 방법이, 클라우드에 접근을 한 방법들이 사실은 또 하나의 어려움을 갖다가 수반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클라우드의 적용 결과 필요시 다른 클라우드로 이렇게 워크로드를 갖다가 변경을 하거나, 그리고 관리 방법 등이 상이한 부분이라거나, 혹은 이를 위한 기술 역량을 확보를 하고 프로세스를 확보하는 부분들이 또 하나의 어떤 어려움을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하나의 어려움을 갖다 겪게 만든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T 업계는 이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어떤 개별 물리 자원을 기존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최적화해서 이른바 한 땀 한 땀 구축하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더 이상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를 예를 드는 것처럼 사람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동 장치는 가장 고도화되고 극단적으로 복잡한 장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쉽고 편안한 IT 자원을 쉽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클라우드 인프라 역시 아주 극단적인 고도화를 갖다가 해야 되고, 하드웨어는 표준화하되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고도화된 요건을 수용하려는 방식을 취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에 대한 결과가 HCI라고 하는 초융합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든 클라우드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예, 맞습니다.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퍼블릭 클라우드 수준의 어떤 신속성과 확장성, 그리고 운영 관리의 간결함으로 인해서 시장에 매우 빨리 진입하고 있으며 그 효과를 이미 검증받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 적용해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 적용 효과에 대한 사례를 하나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지금 좌측에 보시는 이 백서는 델 테크놀로지스의 HCI 적용 사례를 연구한 IDC의 한 백서 화면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직 전체적인 어떤 연간이익 측면, 그리고 비즈니스의 확장성 측면, 그리고 IT팀의 효율성, 그리고 비용 절감, 투자 대비 효과, 서비스의 가용성 등의 측면에서 작게는 1.5배에서 2배, 크게는 5배까지의 효율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클라우드를 도입하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델 테크놀로지스가 제시하는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에서 공급하는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가 있습니다. 저희 쪽의 제품 명칭으로는 VX 레일이라고 불리는 장비입니다.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에서는 고객의 클라우드로의 어떤 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객의 단계별 상황에 맞춰서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솔루션 제품의 전문 업체인 VM웨어 기반의 다양한 제공 솔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대략 한 5개 정도의 어떤 옵션이 있고,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델 테크놀로지스에서는 VX 레일 기반의 IT 트랜스폼을 스타팅 포인트로 시작하는 이런 지점의 시작을 갖다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의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가 실제로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시스템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아마 평상시에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은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의 HCI VX 레일의 렉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더라도 간단하게 이해를 갖다 드리자면 델 테크놀로지스 혹은 고객이 제공하는 렉 내에 그 델의 X86 서버인 파워 엣지 기반의 노드라고 불리는 이 서버를 스태킹, 즉 이제 쌓여 있는 형태가 되고요. 네. 이 쌓여 있는 노드 간의 연결을 델의 네트워크 장비 혹은 고객이 제공하는 네트워크 장비로 서로 연결해서 클러스터링을 해서 사용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스태킹 되어 있는 그 노드가 있는데 네. 이 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약 한 5개 정도의 고객의 인프라 요건에 부합할 수 있는 업무 특성에 맞는 다양한 노드를 선택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좌측에서부터 G 시리즈, E 시리즈, P, V, S까지의 시리즈를 보실 수 있는데요. G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높은 노드 밀집도를 목표로 하는 노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은 렉 상면을 목표로 원유짜리의 노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E 시리즈 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면이라든가 다른 기타 요소보다도 나는 고성능을 최고로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런 요건이 있는 고객의 요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P 시리즈의 노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이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데스크탑 가상화의 영역에서는 데스크탑 가상화를 아주 효율적으로 그래픽 처리를 하기 위해서 VDI에 최적화된 노드인 V 시리즈 노드가 준비가 되어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의 요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높은 스토리지 용량을 제공을 하기 위한 S 시리즈의 노드가 이렇게 총 5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물리적으로 보시면 좀 전에 그 렉 안에 이런 노드가 장착되어 있는 형태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말 그대로 하이퍼 컨버지드잖아요. 네. 초융합되어 있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드웨어에 고객의 요건을 수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융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소프트웨어야말로 이런 하이퍼 컨버지드를 이루는 그 핵심 서비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가상화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 분야에서는 사실상 이제 VM웨어가 표준이 되어가고 있죠. 이런 VM웨어의 vSphere를 기반으로 해서 클러스터링이 된 다수의 노드로부터 아까 말씀하신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서버,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스토리지,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하드웨어 아키텍처에서는 할 수 없었던 방식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다른가? 기존의 물리적인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개별 구축하는 경우에는 숙련된 소수의 엔지니어 혹은 숙련된 운영 담당자들만을 통해서 IT 자원을 시청하고 협의하고 구축, 운영, 변경, 삭제, 회수 등의 어떤 사이클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현재와 같은 빠른 속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비즈니스의 신속성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VxRail은 말 그대로 클라우드의 내부 구조를 모르고서도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하듯이 VxRail의 내부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이에 관여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자가 셀프 서비스 포털을 이용해서 상기 IT 자원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 아까 말씀드린 렉과 노드와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여기에 결합된 다양한 종류의 밸류 에디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전체를 구성하고 확장하고 자동화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의 기능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제공이 되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멀티 클라우드를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인프라 담당 부서의 어떤 복잡도의 증가, 그 문제를 VxRail에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VxRail은 사용자에게 다양한 유형의 클라우드를 일관된 인프라스트럭처처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서 멀티 클라우드의 집중화된 관리 지원, 즉 저희 표현으로 오퍼레이셔널 허브로서의 역할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무님, 지금 이제 많은, 오늘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 HCI 도입하고 싶어서 만약에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도입하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HCI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물리적인 구성으로 봤을 때는 랭 내에 어떤 다수의 노드가 스태킹 되어 있는 어떤 단순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구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닐까 제품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고 계시는 루즐드 커플드라는 표현과 타이틀리 커플드라고 하는 두 개의 표현으로 표현이 가장 고려하셔야 될 두 가지의 요소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루즐드 커플드라는 말은 뭐 좀 약결합, 타이틀리 커플드라는 말은 간결합 혹은 밀결합이라는 표현으로 한국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고객사를 지원을 하다 보면 VxRail과 같은 형태의 HCI를 담당자분이 아주 기술 숙련도가 높은 담당자분이 이런 X86 서버와 다수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자체 구축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가끔 접하게 됩니다. 네. 개별 하드웨어에 호환되는 각 스택별 소프트웨어를 직접 인스톨하고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장기간의 테스트와 최적화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결국
작은 비용으로도 VX 레일과 유사한 수준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구축 초기에 일정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간 연계 품질이 좀 낮은 이른바 루즐드 커플드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네. 이제 테스트 및 옵티마이제이션 기간을 장기간 거치게 되면은 아주 탄탄하게 밀결합이 되어 있는 타이틀리 커플드 단계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러한 접근 방법은 분명히 때로는 효과적이었었습니다. 바로 아까 제가 전반 부분에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방법론에 익숙한 분들이 보통 취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 방법은 현재 이제 변동성이 매우 낮은 기존의 정형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을 할 때는 분명히 효과적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변동성이 매우 높은 혁신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환경에는 사실상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현업으로부터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서비스의 지속적인 변경을 요구받는 사항이 생긴다면 아마 그 현업 부서는 이 인프라 담당자가 그 일주일 동안에 아프지 않고 자리를 비우지 말고 그리고 휴가도 가지 않았으면 하기를 바랄 겁니다. 워낙 비즈니스의 신속성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네, 네. 예, 결국 이러한 혁신 비즈니스 환경 하에서 인프라스트럭처 담당자는 좀 더 비즈니스에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즉 비즈니스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인프라스트럭처의 어떤 최적화라든가 그리고 완성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컨버지드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결합에 대한 완성도는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밸류를 갖다 믿으시고 그 부분을 운영을 하는 이런 방식의 접근법을 저희는 권고를 드리고요. 이 측면에서 볼 때 그 결합에 대한 완성도, 그 결합에 대한 성숙도는 저희 데일 EMC의 VX 레일이 업계에서 가장 최상위의 융합 수준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델 EMC의 그 VX 레일 어떤 디자인 철학을 갖고 설계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델 EMC의 VX 레일은 통합된 사용자 경험과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결합된 풀스택 인티그레이션, 그리고 이 풀스택의 자동화된 부분과 그리고 이 자동화된 전체 인프라스트럭처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능들이 전체적으로 융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러한 VX 레일의 가장 정점에 있는 제품이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온 VX 레일, 저희 쪽에 이제 저희 내부의 표현으로 VCF 온 VX 레일이라고 부릅니다. VCF 온 VX 레일이 이제까지 말씀드린 전체 그 밸류의 가장 정점에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고객은 이 제품을 이용해서 그 클라우드로의 어떤 여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속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여러 기간 동안 적용을 한 끝에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VX 레일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HCI 시스템으로 IDC에 의해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떤 VX 레일의 특징 소개가 돼버린 것 같네요. 하지만 하이퍼 컨버지드라는 어떤 필수 자원 및 기능의 간결합 혹은 밀결합, 즉 초융합이라는 요건이 HCI를 갖다 고려하는 어떤 고객의 가장 중요한 고려 포인트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비즈니스 분야별로 VX 레일을 기반해서 혁신한 사례 등이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제가 슬라이드 하나에 4개의 어떤 사례를 갖다가 준비를 했고요. 네. 첫 번째는 데스크탑 가상화의 한 제조사의 데스크탑 가상화 사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특징이 있다면 이 데스크탑 가상화를 이용해서 VDI를 구축을 하셨고요.
그리고 망 연계와 문서 관리 전반에 걸친 요건을 갖다 수용을 하는 복잡한 요건의 수용이 이 HCI에 의해서 되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금융회사입니다. 서버 가상화 부분이고요. 기존의 업무, 보통 후선 업무 부분에 많이 쓰고 계시던 어떤 노후 X86 서버의 가상화 기반 통합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노후 X86 서버를 통합한 뿐만 아니라 이번 통합을 기회로 저희 VxRail의 vRealize Suite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셀프 서비스 포탈과 운영 자동화를 이룬 부분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사례이고요. 모바일 뱅킹의 통합 인프라 구축 사례입니다. 이 부분의 그림에서 본다면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까지의 어떤 서버 통합 그리고 클라우드에 플러스해서 전체적인 메인 센터와 DR 센터를 연계하는 DR 센터의 액티브 구현을 구축을 했다는 부분이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부분은 이제까지는 가상화, 통합, 그리고 클라우드의 사례였다면 이번에는 빅데이터와 AI 그리고 머신러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한 제조업체의 사례이고요. 생산 품질을 분석을 하는 가상화 기반의 MPP 데이터베이스를 저희 데일 테크놀로지스의 VxRail에 구현을 해서 대규모로 수율 향상과 큰 폭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와 HCI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질문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설문조사도 진행 중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 몇 가지 골라서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볼까요?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클라우드 컴퓨팅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 체계라고 보아도 되나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조금 다른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보면 기술 요소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는 저희가 서비스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자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기술을 적용해서 궁극적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기술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지원 체계라기보다는 클라우드를 내가 만든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기술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가상화 기반의 보안 취약점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 AWS의 보안 취약점을 볼 때 데일 테크놀로지스만의 보안 취약점 탐지와 위험 감소 대응 등 위험 분석에 기반한 위험 관리 전략이 있습니까? 오늘 약간 보안은 조금 덜 설명해 네. 주셨던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네. 궁금하셨나 봐요. 네. 네. 어떤 분이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네. 예. 좀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 데일 테크놀로지스의 전번 주 세미나 때 보면은, 저희 데일 테크놀로지스는 크게 8개 회사가 이제 합해져서 지금 같이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 회사 내에 이제 계열 회사에 시큐어웍스라고 하는 서비스로서의 어떤 보안을 갖다 제공을 하고 있는 전문 업체가 있고, 아마 뭐 RSA라고 한다면 이제 전 세계 보안 업체에서는 아마 다 알아주시는 분들일 거예요. 이 두 개의 계열사가 나머지 회사의 프로덕트에 계속해서 아주 최고도의 고도화된 보안 알고리즘과 제품들을 갖다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안 부분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에는 지금 현재 장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기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의 보안 수준을 아마 이 제품에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높으신 것 같은데요.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클라우드는 컴퓨터, 네트워크, 스토리지, 플랫폼 소프트웨어 등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의 개념을 확장시킨 것이
SDDC인가요? 이게 약간 헷갈리시는 네. 분이 되게 많은 네.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명확하게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서 질문 주신 분하고 약간 유사한, 유사한 질문인데 질문이죠. 네. 이제 반대로 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SDDC의 어떤 서비스화, SDDC를 서비스화한 것이 이제 클라우드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DDC가 아니어도 클라우드는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하지만 어떤 IT 자원을 소프트웨어 정의 형태로 만들어서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어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정상무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뉴타닉스, HP, 시스코 제품 대비 데일 테크놀로지스의 VX 레일의 특장점은 무엇인가요? 네. 네. 아까 이제 제가 저기 발표 자료 중간에 잠깐 한번 언급했던 부분인데, 네. VX 레일과 같은 이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의 가치는 전체의 중요 구성 요소가 밀결합하는 데 있습니다. 그 결합의 정도와 완성도가 결국은 하이퍼 컨버지드라는 말의 가치를 갖다 가치의 척도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엔터프라이즈급의 클라우드와 가상화 쪽에 운영을 하는 기반 소프트웨어인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시장은 사실상 VM웨어의 vSphere라는 제품이 사실상 시장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VM웨어의 vSphere는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의 계열 회사인 VM웨어의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는 그 VM웨어와 함께 이 VX 레일의 제품의 초기 설계서부터 구축 그리고 운영 지원까지를 갖다가 처음부터 엔드 투 엔드로 한다라는 부분에서 타사 대비 월등히 지금 우수한 아키텍처와 그리고 기술 안정성을 갖고 가는 것이 주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VM웨어 위에 컨테이너를 적용하면 리소스 적용이 많으며 성능도 저하되지 않나요? 약간 우려를 네, 해주셨는데요.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런 질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는 이제 베어메탈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가 있고 VM웨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네. VM웨어의 장점이라 하면 역시 하이퍼바이저의 우수성에 있고 그 하이퍼바이저가 성능이나 안정성, 기능이라는 부분에서 완성된 어떤 하이퍼바이저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가는 컨테이너도 이제 성능적으로는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엔터프라이즈에서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성능 못지않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안정성과 이중화 부분입니다. 네. 실제로 컨테이너의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개인 기술 요소에 굉장히 디펜드한 부분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을 VM 단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어떤 관리 요소라고 하는 안정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VM 안에서 컨테이너 안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중화라든지 어떤 HA의 어떤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VM웨어의 컨테이너의 어떤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그리고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다음 주 똑같은 시간에 세 번째 데일 테크놀로지스와 함께하는 웨비나가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날 주제는요, 데이터 자산을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한 스토리지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